네. 오늘 우울한 월요일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지지부진하더니 막판에는 거의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점을 타산지석 삼아서 내일 경기를 준비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뭔가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용역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요일을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는데 이 시장이 축포는 못 사줄 만정 블랙 먼데이 이렇게. 남봉꾼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야구는 정규 시즌이 끝난 상황이라 지금은 뭐 이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증시도 사실 지금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죠. 12월에 이제 FOMC 결과물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뭔가 방향성을 보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접해 있는 중국 증시의 어떤 급락이라든가 또 이제 뭐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 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재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했다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사나 업종별로 한두 업종이 막 한 10% 가까이 급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야 정말 진짜 문제다 이렇게 싶은데 너무 고르게 한 2% 내외로 빠지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거를 흡수를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긴 했지만 뭐 그렇게 봤을 때는 한두 업종의 급락으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고르게 좀 하락하는 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나마 좀 제가 볼 땐 낫지 않았나. 라고 좀 봅니다. 예. 뭔가 고통을 좀 나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MSCI가 제일 많이 나왔던 재료인데 오늘 장중에 그거 때문이라 그러면 금방 협업할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일단 뭐 물량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것만 잘 받아주면 이제 문제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수급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엔 안 사지고 내려간다고 그러면 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MSCI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팩트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MSCI 이 지수에 중국의 대거 기업들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이 좀 반영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장에서 중국 주식을 좀 사담고 따라서 우리 증시는 약간은 좀 매도하는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반영했을 때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라인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하이트젤로가 차지했습니다. 2번은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3번 안랩입니다. 4번 카카오, 5번은 농심입니다. 6번 두산 인프라코어, 7번 인터파크 홀딩스, 8번 S51, 9번 현대상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라인업도 왜 이러죠? 지금 거의 한 절반이 부진한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 1번부터 한 5번 타자까지 성적을 내긴 했는데 뭐 1루타 혹은 2루타까지만 쳐도 오늘 장에서는 거의 막 홈런과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운효영님? 예, 일단 뭐 자주 입에 오르내리던 회자가 되는 종목이 거의 한 종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SO1은 그나마 그래도 좀 가끔 나왔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안랩이나 그리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하이트 진로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사실 이렇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 뭐 하이트 진로도 사실 뭐 소주 공장도 가격 5% 오른 거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면 과연 소매가는 얼마가 오를 거냐가 더 지금 관심이 더 크잖아요, 시중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안랩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재료인 거는 맞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4번 타자 갖다 놓긴 했지만 너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던 재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은행이 누가 될 거냐. 뭐 되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몇 달간 회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로 매도하겠다는 의지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뭐 안랩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까지 좀 합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의미를 이렇게 크게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오늘 월요일이긴 한데 좀 라인업에 끼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선발급은 아닌 것 같고 중량감은 좀 떨어지는 한 3급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2급도 아닌 것 같고. 예. 뭔가 마이너에서 네. 선수들을 오늘 또 구성이 됐네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4번 타자 뭐 카카오 뭐 등치값은 한 것 같아요. 종가로는 뭐 별로 안 좋았어도요. 시초가 대비로는 뭐 종가상으로는 일단 올라서 상승세가 좀 이어짐. 그 뭐 증권가 평균치가 한 16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내수주도 일부 들어와 있고 뭐 하이트나 뭐 농심이나 뭐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파크 홀딩스는 뭐 여기 카카오 이제 반대편에서 아주 뭐 급락탄 선수가 있고요. 유가 좀 밀렸는데 요것도 한 3%대 SO일한테는 좀 악재였던 것 같고요. 현대상선은 뭐 신용평가가 뭐 2단계 뭐 내려갔다고 하는데 요게 또 악재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라인업이 약하네요. 이 가운데서 어떤 선수 조금 이야기가 나올 만한가요? 네, 일단 뭐 4번 타자 갖다 놨으니까 카카오 얘기는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정도 오르면은 저희가 라인업에 끼기도 힘들 만한 성적일 수도 있어요. 한 3%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이 정도만 해줘도 뭐 그래도 장중 한 12, 3% 올랐으니까. 맞아요. 네. 그 가격 때 사신 분들이 좀 오늘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에 이제 그 카카오하고 이제 다른 KT 쪽하고 이제 2개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는 거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이제 올랐다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재료는 아닙니다. 이미 카카오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KT 아니면 또 이제 인터파크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쪽이 될 거냐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안 되고 무산되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고 나머지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얘기는 나와 있긴 했지만 뭐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확정을 짓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알려져 있었던 재료가 공식화되고 뉴스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뭐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평가 자체도 보게 되면 카카오가 이제 그 신규 사업 진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플러스에다가 뭐 대리운전 사업이라든가 택시 운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규 사업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은행업까지 뭔가 이제 좀 그 잘 탄탄하게 조성이 된다라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은행은 지금 시작이 빨라야 올 여름 한 6개월 가량 걸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식화돼서 이제 뭐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어떤 파일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꾸 인터넷 은행 가지고 주가가 왜 안 오르지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주 보시면 뭐 거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은행사들은 오늘 또 신저가 경신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지금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볼 만한 선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오늘 급락했고 또 카카오의 어찌 보면은 반대급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선수도 좀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신다면. 뭐 사실 이제 인터파크나 인터파크 홀딩스가 꼭 반드시 이제 인터넷 은행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진 않았겠죠.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펀더멘털 상으로 본다고 해도 사실 아주 비싼 가격대는 아니에요. 싸긴 싼데 아마도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월달, 11월달 주가가 견조하게 잘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있어서의 좀 그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경우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여지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락한 거 되돌리는 거를 막 하루 이틀 만에 화끈하게 올려놓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내일이나 모레 상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허 의원님께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투자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승자를 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또 패자, 이 급락한 종목들 이 부분 공포를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좀 이제 예비 인간이니까요. 예비 인간이니까 실제로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카카오는 특히 왜 이렇게 조심스러우세요? 현 정권에서는 카카오는 특히 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인가 됐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구체적인 단계들을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든 예, 저쪽이든 예.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볼까요? 저는 농심 가져왔습니다. 5번 타자 농심. 네. 어떤 대우증권, 내용이나요? 대우증권 백운무 연구원이 그 업종 리포트를 11월 초인가 지난달 말에 10월 말에 한번 냈었고요. 연간 전망으로. 네. 이제 오늘 나온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스팟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이제 음식료 쪽을 백운목 연구원이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농심 목표 주가를 한 이제 50만 원으로 높였더라고요. 뭐 그 재료가 오늘 신고가 또 한번 만들게 된 재료였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백운목 연구원은 음식료 쪽에서는 대장입니다, 대장 1등. 그래서 이제 뭐 좀 리포트 발이 잘 먹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짜왕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맛짬뽕 뭐 이건데 저 사 먹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다면서요? 네. 아예 찾아볼 수가 네, 없더라고요. 없대요. 맛짬뽕이 없기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제가 네. 쌓여 있는 걸 봤는데 정말. 쌓여 있었어요? 네. 어디에 어디 쌓여 있던 동네예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대형 마트 저는- 가면 심지어는 4+1에 팔았습니다. 맛짬뽕이요? 네. 아이고. 그 원래 초반에 이제 그 뭐 판촉 차원에서 하겠죠.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안 보이고 그게 그 재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맛짬뽕의 재원을 그 오뚜기가 진짜장이 있어요. 네. 뭐 팔도의 진짬뽕. 네. 팔도의 불짬뽕. 맛있다고. 저희 제작진 중에서 되게 드셔보신 맛있다고 분이 그러네요. 진짜 네. 맛있다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삼양에 이제 간짬뽕이 있고 네. 예, 짬뽕 대전이래요. 농심에 이제 맛짬뽕이 나온 네, 거죠. 네, 이제 네. 재원을 보시면 농심만 액상 스프가 아니고 분말 스프랍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짜장면집 가면 이렇게 막 주방장 이렇게 흔드는 네, 거 네, 있잖아요. 그 이런 동그란 모양의 쿡쿡 네. 그릇. 그 웍이라고 하죠. 웍이라고 예, 하죠. 네. 예, 웍이라는 그 고온 쿠커에다가 재료를 넣고 볶았대요. 네. 그 스프도 짜왕 스프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 고온 쿠커에서 볶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면발의 두께가 3mm. 저희 여기서 더 하면 왠지 간접 광고로 잡힐 것 같은데요. 3mm이고 일반 30mm인가? 3mm가 맞죠? 그쵸. 10mm가 1cm니까 30mm면 3cm인데.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3mm. 네. 그래서 타사의 2.5mm보다 좀 두꺼워요. 근데 오뚜기하고 똑같아요. 이 두께는. 네. 그리고 스프는 혼자만 액상 아니고. 분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예. 짜왕도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 팔리잖아요. 별로예요? 가격 저항이 생길 네. 수 있는 가격에 다 올라가 있어요. 라면 개당으로. 지금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짜왕부터가 사실 그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비해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1,500원, 거의 예, 2,000원. 한 1,500원, 2,000원 가까이 네, 이제 네. 되는데 그 정도 됐을 때 맛이 없으면 사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값어치를 도둑놈 해야죠. 신고인데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제품 쪽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농심도 뭐 수출 물량이 굉장히 좀 많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 최근에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짜왕 이후에는 사 먹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너무 비싸요. 예, 서민 입장에서 원래 먹던 걸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 연구원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대 미만의 라면은 음식이란다. 단가를 올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이제 환율 부분이 약간 또 불리하게 가요, 이쪽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라면급에서는 1,500원 이상으로 봐서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치던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ASP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해서 뭐 마진도 좋다. 그래서 뭐 전체로는 한 5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백산수 약간 리스키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로는 뭐 그렇게 뭐 리스키한가 약간 좀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뭐 호빵 했던 삼립식품도 오늘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료 뭐 괜찮아요. 약간 뭐 이제 좀 주춤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쪽으로 조금씩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신고가 경신하면서 시장 대비 강했는데 약간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의 간극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선수 보겠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최근에 두산그룹주가 좀 괜찮았죠.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주가 괜찮았고 두산이 또 면세점에 성공하면서 주가 올랐다가
주 두산은 또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인프라코어는 목표 주가 상향소도 있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금액이 한 2조 가까이 되고 그래서 야 2조 원이나 되는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남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매각을 해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사업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다 매각하고 나면 부채 비율도 한 200% 이하로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 두산그룹이 그 이제 면세점도 그렇고 뭔가 좀 뭐 매해 초반에는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발버둥을 많이 네. 쳐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도 그랬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 또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중공업이나 인프라코어나 아니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이 다 좀 부진했는데 일단 뭐 면세점 진출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 구도가 좀 나왔고 특히나 올해 최근에 이제 LG그룹이 뭔가 새로운 사업 구도를 펼치면서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줬는데 두산그룹도 이제 그러한 그림 자체가 내년도에 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좀 수년간 안 좋았던 계열사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도 조금씩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공작기계 부분부터 딱 생각이 나거든요. 핵심 사업 아니었어요? 이걸 팔면 뭐가 남나요? 나머지 이제 중장비는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가 해가지고 공작기계라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선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깎을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깎을 수 있는 금속을 깎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절삭 기계들 공구 뭐 그렇죠. 이런 쪽.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각 절차가 나오는 것이서 네. 일단 뭐 당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매각하는 인수 주체도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현대위아나 이런 것들도 그 거론이 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인수하게 되면 인수하는 쪽이 또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이 인수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꾸준히 있었는데 만약에 제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오히려 더 그냥 뭐 현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도 글로벌한 이슈들도 많은 만큼 또 내일 경기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포커스 어디에 맞추셨어요? 네, 일단 그 내일장이 아니라 예.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또 MVP인데 지금 사실 선수들 얘기가 이렇다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넘어가 버렸네요. MVP 선수 그래도 뽑아야죠. 오늘의 MVP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도 액면값 했으니까 카카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카카오가 오늘의 MVP고요. 오늘 장 3.88% 상승한 12만 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음이 급했네요. 지금 중국도 막 빠지고 있고 우리 증시 이렇게 부진하게 마무리되고 하니까 내일장 걱정이 벌써부터 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없어도 시장이 참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12월 달에 이제 FOMC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만기 요양권까지는 뭐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금리가 인상되려고 하는 타이밍까지는 생각보다 아주 강한 재료가 아닌 이상은 뭐 상승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뭐 약간 횡보 타진이나 조금 빠지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나왔던 MSCI 리밸런싱 매도라든가 아니면 중국 증시가 이틀 동안에 이제 오늘 종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 60, 70% 정도 빠지는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밸런싱으로 인한 그 주가 하락이라면은 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매도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며칠씩 지속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루든 이틀이든 예정된 물량이 소화되면은 끝나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추세가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장 이미 기술적으로는 대장가 이후에 긴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추세의 훼손은 분명히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내일 시장가보다는 내일장의 어떤 저점 자체가 좀 기술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주요 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길이가 긴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반등이 뭐 아주 강력하다기보다는 그냥 되돌리는 수준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일 것 같고요. 추세 자체는 소폭이나마 좀 횡보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벤트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위안화 SDR 편입하고요. 또 오늘 밤부터 진행될 기후협약과 관련해서는 또 내일장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제한적일까요? IMF의 SDR 이제 기준통화 편입은 그 중국에서 이미 좀 몇 주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빠질 거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편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비중이 줄여서 편입이 될 거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진 뭐 원인이기도 한데, 뭐 일단 그 뉴스로서 공식화된다라면 일단 그러한 기대감은 이미 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부터는 그 기준통화 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갖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좀 생각만큼 좀 축소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큰 영향력을 뭐 더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전체 시장보다는 업종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공포는 이제는 조금은 고비가 넘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클린업 티리오 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컴투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코너를 해가지고 종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NC소프트는 거의 운영형님의 약간 페르소나 혹은 뮤즈 같은 종목 아닌가요? 예, 그나마 주가 잘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다른 코너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오늘 한두 호가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동시효과에서 외국인이 한 10만 정도 걷어갔는데 자기네들끼리 자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도 창구하고 매수 창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금액이. 일단 잘 아시다시피 실적도 좋고, 또한 이제 내년도 연초에 이제 그 새로운 그 모바일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연초의 주가보다 연말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추세 자체도 양호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가주엘에서 단기간에 뭔가 급등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최근 추세상으로 본다면은 안정적인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항상 이제 12월 달이나 연말에 이 게임주가 주가가 좀 괜찮았고, 또한 이제 지난주 컴투스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어떤 지난주 급등한 것처럼 뭔가 계속적인 급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이용해 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 내일 정도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져서 일단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선수인 포스코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늘 17만 원권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은 하루 이틀 상관에 있어서의 뭔가 큰 변화를 가지고서 볼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미니멈으로 봐도 이번 12월 달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보고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은 17만 원권 전후한 가격대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잠잠해지거나 공매도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충분히 매수를 해봄직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들의 시각이 점차 좀 슬림화됩니다. 압축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들도 중복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된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게임 관련된 선수 NC소프트, 컴투스 나왔고요. 또 배당 메리트 여기에다 좀 많이 밀려났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조금은 안정성이 돋보인다라는 분석 나타났습니다. 클린업 트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상당히 좀 우려가 컸는데요. 막판에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기승을 부립니다. 현재는 상승 전환 나왔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0.14% 상승 전환되면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빨간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현재는 3,44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